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구소장을 지내시고 막 은퇴를 앞둔 분이신데요. 이재섭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복지효과 소사이티 사회복지위원장을 맡은 이재섭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일했고요. 영국에서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행복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지국가 운동의 현장에서 방송을 하려니 마음이 설렙니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인사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시는데요.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좀 제대로 한번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8월 초였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왔죠.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 이런 식의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아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 8월 17일이었습니다. 공청회도 열렸는데요. 여기서 민간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이 나왔죠. 비난이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년 내지 3년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나와주신 이재섭 박사님은요, 공무원연금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 개혁 정치를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공무원연금에도 전문가이고 또 국민연금에도 전문가이고 좌우지간 연금의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분이요,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영국에서 사회정책학, 그러니까 복지국가 연구에서 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그만큼 복지효과를 향한 열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체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대가 참 큽니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 이재섭 박사님께서 프레시안에 기고하신 칼럼 있지 않습니까? 그 칼럼, 네. 제목이 연금 격차 사회의 갈등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연금 격차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싶으셔서 연금 격차 사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자,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갈등의 주범 중 하나가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가 아닌가 합니다. 바로 3년 전 2015년도에도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이 똑같이 있었죠. 네, 2015년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지금과 똑같은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네. 당시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가 직접 비우게 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연금 해체가 도마 위에 올렸죠. 네. 대부분의 언론들은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 국민연금을 서민연금이라고 부르면서 연금 격차 사이의 부당성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이 그 당시 32만 원이었는데, 네, 2015년 당시에. 네. 공무원연금 수급자 평균 연금액인 231만 원과 단순 비교해서, 네, 급여가 7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연금 구조가 달라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네, 공무원들도 답답했죠. 네. 이런 비난을 받다 보니 공무원 노조가 국민연금의 문제에 눈을 뜨게 네, 되는 어떤, 네, 기대하지 않은 성과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네, 국민연금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2000년도부터 공무원연금 급여의 부족분을 국가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는 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전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보전금에 대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이른바 귀족연금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연금 빈곤자들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연금 빈곤자들이 낸 세금으로, 네, 귀족연금자들에게 돈을 보태준다. 예, 그런 보전금. 비난, 예, 네,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 격차 논란은 한 20년 전부터 시작돼서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논란은 연금 빈곤자를 양상하는 그 국민연금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서 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네. 국민들 간의 우려감을 조성하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적연금은 사실 사회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섭 박사님이 연금 빈곤이라고 하는 용어와 또 연금 격차라고 하는 용어 이 두 가지를 가져오셨는데 지금 연금 빈곤은 지금 주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연금 격차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격차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보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통합과 연대가 원칙인데 네. 오히려 통합과 연대의 반대편에 있는 용어 오히려 불안과 위화감, 분열과 갈등이 지금 조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서 60%는요. 그 공적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 게다가 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보니까 한 달에 한 40만 원 내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금 빈곤 맞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연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 연금 격차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그 연금 빈곤이 문제입니다. 네. 문제입니다. 그런데 연금 격차는 더 국민들 사이에 예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격차를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차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 차이와 차별은 다른 거죠. 그렇죠. 차이는 네. 다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네. 거리감이라면 네. 차별은 누구를 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야, 너 나 차별하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차이가 다른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유는 있죠. 네. 다른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떠든 간에 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급여 격차가 너무 커서 큰 것이 문제고 연금제도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하던 이웃들이 네. 은퇴 이후에는 어떤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로시의 임금이나 소득의 격차는 우리가 통상 능력의 차이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의 격차는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민간 근로자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네. 여러 이유로 이제 연금을 못 받거나 용돈 연금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를 보충해 줘야 될 퇴직연금은 지 역할을 못하고 있죠. 네, 제 역할을 못하고 네, 있습니다. 네.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네.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노후소득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최고로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민간 근로자의 그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것과 같은 단일 네. 연금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네. 그래서 또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보험료는 2배 정도 많이 내지만 네. 후한 급여율과 네. 신문 보장에 따른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네. 있어서 퇴직 후에는 여유 있는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가입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액도 사실상 거의 한 2배 정도 많이 내니까 네.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는 건 또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건 간에 거대한 노후의 격차가 생겨버리니까 맞습니다. 이 격차를 그냥 차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차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자는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생활에 보태려고 마트나 뭐 경비원 등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웃에 사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네. 수시로 여행도 떠나고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거나 춤을 추거나 춤을 배우는 등
뭐 그런 네. 이제 취미 생활도 하면서 때때로 사회봉사도 하는 등 네. 한층 여유 있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그렇게 살면 더 좋겠지만은 네.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30대, 40대에는 비슷한 형편으로 살다가 네.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연금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달라지더라. 네네. 실제로 한 30년 이상 그 교사로 근무했던 교사 부부가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 재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 합니다. 사실은 교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분의 그 연금을 합치면 거의 뭐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뭐 네. 노후에 큰 돈 쓸 일도 없는데 네. 700만 원씩 매달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게 이제 차도 하나 사주고 뭐 이거 보면 또 자식들 세대에서도 또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아, 누군 부모님이 연금 받아서 찾아줬다 그러더라. 우리 엄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에 가까운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네. 느끼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네. 그 공무원 연금 수급자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죠. 네.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뭐 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런 사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분들 탓을 할 수는 없죠. 국민들에게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퇴직 공무원들 간에도 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런 사례를 만든 것은 제도의 허점이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제일 무엇을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습니까? 아, 폐지 줍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골목마다 어른들이 폐지를 팔아서 생계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꼬부라진 그 허리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어카를 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연금조차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죠. 네. 왜 연금이 유독 문제인지 아시나요? 네. 연금 없으면 뭐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노후에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도 한정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연금은 노후 빈곤 예방과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열쇠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은 돈의 가치로만 재일 수 없는 노후 생활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은 노후 생활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싹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금 빈곤 문제가 하나 있고, 네. 연금 빈곤 문제죠. 연금이 없거나 네. 아니면 연금 받더라도 너무 적으니까 추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나가서 말이죠. 뭔가라도 보태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연금 빈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연금 빈곤 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 연금이나 특수직영연금을 바라보면 저쪽은 규정연금이거든요. 이게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네. 연금 격차 문제. 결과적으로 연금 빈곤 문제와 연금 격차 이슈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문제가 그런 현상들이 좀처럼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가 네. 있는데요. 고착화된 노후 빈곤의 문제를 지금까지 접근한 어떤 개별 연금제도 개혁 방식 네. 그런 것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존의 접근 네. 방법으로는 네네. 좀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네. 개별 연금별로 이렇게 개혁 방향을 만들어가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제도 개혁이 요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민연금제도만 봐도 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제도 설계와 네. 재정 운영의 원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도 네.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 국민연금 자체에 무슨 뭐 돈 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줄이고 네. 이 정도를 넘어서는 큰 틀의 그렇습니다.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네. 예. 책상에 모여 앉아서 말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비정규직들 또 네. 골목의 식당과 편의점들 그런 운영자들 건설 현장의 일용 노동자들 네. 폐지 줍는 노인들 뭐 전업주부들 심지어는 자살한 노인들의 가족들까지 방문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연금 빈곤의 문제는 국민연금 하나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한계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이 잘 정의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다층 연금 체제를 구축해야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성도 역시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또한 퇴직연금은 그 기업연금으로서의 기능하고 네. 국민연금을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만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그렇습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 체계를 고려하자. 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지금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역시 이제 연금 격차를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강조점을 두시면서 다층연금 제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박사님 제가 쓰신 글을 읽어보니까 이 다면 개혁이란 말이 나와요. 다면. 네, 네. 다면 하면 면이 여러 개라는 소리 아닙니까? 네. 다면적 개혁으로 연금 격차를 해소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걸 제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네네. 다층연금이라면은 네. 상하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을 놓고 아래는 기초연금, 위에는 퇴직연금, 그 위에는 이제 개인연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다면연금이라면은 좌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이제 한쪽에 국민연금이 있다면은 다른 한쪽에는 공무원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특수직영연금이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다면연금이라고 하고 네네. 상하로 보는 것을 다층연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3층이다, 다층하면 3층 이야기하는데 맨 밑에 기초연금 있고 그 위에 이제 공적 국민연금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퇴직연금이 있고 그 위에 개인연금도 뭐 개인연금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네. 공적으로는 요 3개 정도를 우리가 다층이라고 그러는데 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연금 옆에 특수직영연금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특수직영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개혁을 다면적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좀 구조적으로 좀 뭐 연계를 해보자 지금 선생님 이 제안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연계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공무원들도 좀 뭐 반발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연금 그 다면 개혁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그 연금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건데요. 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만의 독자 개혁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격차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혁은 그렇죠. 안 되니까. 각각의 개혁은 안 되죠. 이거 묶어버리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각각의 제도는 그 이유가 이제 상이한 목적과 구조를 가지는 각각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제도의 내용과 재정 운영 원칙 원리도 달라서 비교를 쉽사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을 할 때 각각의 연금제도 운영자들은 개혁 논리에 대해서 별명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각 연금제도에 대한 부당한 비판도 얼마든지 또 가능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연금제도가 독자적 개혁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제에 공무원연금 규조를 바꿔가지고 네네. 국민연금과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면은 네. 이런 애매한 변명이나 부당한 비난이 사라질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네요. 국민연금 따로 있고 공무원연금 따로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서로 비난을 하거든요. 비난이다 오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해버리게 되면 그럼 동일한 잣대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차별 개념도 뭐 오해나 비난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네. 자, 제가 단적으로 한번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시간의 제약 때문에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하고 이제 통합되지 않습니까? 통합되게 되면 공무원들이 주로 소득이 많지 않습니까?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연금의 저소득자들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건 굉장한 그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은 국민을 도와주는 거니까 좋은 건데 또 손해본다 이런 생각은 설마 안 하겠죠? 네네. 오히려 자긍심이 높아질까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네, 소득 재분배에 들어오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국민연금하고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주로 소득이 높을 테니까 가난한 국민연금 가입자들 돕는 제도가 작동하잖아요. 이 소득 재분배잖아요. 이걸 공무원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달가워하진 같습니다. 않는다. 왜냐하면은 네. 그것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 하니까 국민연금이 네. 급여가 낮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낮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그 연금제도에 통합한다는 것은 네. 바로 이제 급여를 낮춘다 하는 네. 그런 것으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요즘은 좀 인식이 좀 나아졌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국민연금으로 바로 통합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직역연금, 지금 퇴직수당이라고 해서 네. 좀 국민연금 퇴직금보다 낮은 수준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네네. 그걸 그 민간 근로자 수준으로 훨씬 높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공무원들의 그 업무나 신분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네. 불리한 점들이 많죠. 네네. 그런 것들을 가감해서 네. 가산연금 제도를 거기다 도입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어떤 연금 계획의 흐름을 봤을 때 이 네.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구조적으로 좀 연계했다라든지 네네. 아예 통합해버렸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은 국제적인 연금 개혁의 흐름이고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다층 개혁을 통해서 연금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다면 개혁을 통해서 연금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입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공무원들은 그렇게 되면 사회적 연대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네네. 보편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네. 그 위에 그들의 그 업무나 신분의 특성에 맞는 직역연금을 설계해서 장착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하게 통합하거나 아니면 네. 부분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들 국가는 그 국민연금, 그 위에 직역연금, 그리고 그 위에 공무원 신분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까지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연방 공무원의 이제 TSP라고 해서 저축계정 제도가 있고요. 일본 공무원의 신연금 제도가 그것이죠. 이렇게 볼 때 공무원에게도 득이 되는 개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구조가 지금 단층인데 네. 이것을 지금 2층으로 구분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층 내지 3층까지도 네, 될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1층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2층은 일종의 이제 공무원들의 뭐 퇴직금 같은 거 네. 비슷한 퇴직연금 같은 거죠. 네네. 이런 개념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성격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을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을 이제 통합하고 다층연금 체제를 확립하자 지금 이런 걸 지금 우리 이재석 박사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건데 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저희들이 몇 차례 나누어서 아마 방송에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네. 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주장은 네. 그 연금 개혁을 개별적 접근이 아닌 입체적 접근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고요. 네. 큰 그림을 그려서 100년 되게 든든한 연금 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네. 개혁을 통해서 연금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지금의 연금 빈곤, 연금 격차 문제와 그것뿐 아니라 뭐 국민들 간의 위화감, 네.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연금 이제 연금제도의 그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각각의 연금제도가 갖는 특성도 구현할 수 있는 공정한 연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네. 페어 펜션입니다. 제도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도 또한 높아지고요. 네. 고용주와 근로자, 국가 3자의 재정 책임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세대 간의 형평성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연금 제도는 보편적이다. 그 보편성과 또 보편적인 것은 다 연계하고 통합하는 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특수한 것은 특수한 것대로 또 별도로 또 그렇죠. 연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공정한 연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혁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구조적 차원에서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섭 박사님의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공적연금 개선 그 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보장을 바라보는 이 국가의 철학과 비전이 좀 부재했다. 이제 이 비전과 철학을 확고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아마 박사님도 그런 관점에서 계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 없고 기능적으로만 접근했던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요.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적 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와 다른 연금 개혁의 구조적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그리고 시청 많이 권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